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예고했던 대로 한국사 그 시험 이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운 게 거의 없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한 번쯤 이제 주제 정도는 우리 그래도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제 좀 익혀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뭐 진도를 다 끝내기 위해서는 뭐 저기 3학년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한 번쯤은 보면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0분 정도대로 이제 컷하려는 게 내 목적이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이거 뭐예요? 고인돌이죠. 자, 고인돌은 뭔가 파워풀한 누군가가 있었던 그런 시기죠. 우리 이거는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바로 어떤 시대? 청동기 시대다라는 겁니다. 자, 청동기 시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기에는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답은 당연히 3번이라고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자, 1번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어느 시대? 고려. 대조 왕건 때입니다. 자, 그리고 팔관회를 거행하였다. 이것도 고려예요. 자, 그리고 불상과 석탑을 건립하였다. 이거는 무슨 삼국시대나 되겠죠. 자, 불교가 들어왔을 때니까요. 자, 그리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철기겠죠. 자, 2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어떤 단원의 활동을 조사하여 그 역사적 의의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이거 순서가 전자 개판이긴 해요.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 지금 의열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의열단이 1919년에 만들어졌던가 그래요. 근데 이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단재 신채호가 썼었던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꽤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낸 건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활동 지침을 쓴 사람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신채호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1번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백정들이 이제 해방의 이유가 아니라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도 신분제가 이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을 받았다는 거에 분개하면서 1920년대에 일으켰었던 그런 운동이고요.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벌였었다라는 거. 신탁통치 대신 통치해달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또한 이런 것들은 해방 이후에 있었던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런 것들은 신민회라는 단체가 1907년에 만들어졌던 신민회라는 단체가 이제 교육기관을 설립했었던 거고요. 광중학생 항일운동 때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었던 거는 1927년에 만들어진 신간회예요. 여기 두 개가 조심해야 될 단체가 나왔네요. 신민회. 이거 출제자가 신에 꽂혔나 봐요. 자, 신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요 3번 밑줄 친 이 책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여기 누가 봐도 대조영이 나와 있어요. 어머나, 이게 아닌데요. 자, 대조영이에요. 대조영은 어느 나라 건국자? 발해의 건국자입니다. 발해를 찾아볼까요? 자, 해동성국으로 불린 나라 발해라는 겁니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었던 이 발해의 왕정도도 같이 기억해둬야 돼요. 우리는 1차 고사 시험범위니까요. 발해의 선왕입니다. 자, 여기 조선, 신라, 무령왕릉, 청자, 그냥 봐도 알겠죠? 밑에 내용 굳이 안 읽어도 되고요. 자, 그리고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도병마사라는 그런 기관이에요. 이거는 바로 고려입니다. 자, 고려인데 여기 무신정변 너무나 힌트들이 노골적으로 나오기도 하죠. 자, 이런 건데 원나라 간섭기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자,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고려만의,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고려만의 그런 기관이다라는 겁니다. 자, 고려를 찾아봅시다. 8조법을 제정하였다. 우리 이거 시험범위예요. 어디예요? 고조선이죠.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개화기에 있었던 개화추진기구예요. 그래서 1880년대입니다.
80년대. 자, 그리고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것도 시험범위에요. 자, 시험범위 왕족을 파견한 거 누구? 무덤으로 유명한 왕. 무령왕이죠. 자,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을 두었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그리고 화백회의에서 중대산을 논의하였다. 신라죠. 5번 밑줄 친 정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인데요. 우정총국입니다. 우체국이에요. 개국 축하연 때 정변을 일으켰었던 거 바로 급진개합화가 일으켰었던 갑신정변입니다. 이거 몇 년이냐면 1884년이에요. 이건 연도까지 기억해둬야 되는 그런 건데 혁신정강, 개혁정강을 발표했었습니다. 이건 3일 만에 실패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개혁정강으로 그들이 추구했었던 바를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뭐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고려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고려 때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무신정권을 오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교정도감이고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1876년이죠. 자, 그리고 연산군이 왕위에서 물러났겠죠. 이거 언제냐면은 조선시대인데 이건 왕순서대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이에요. 자, 이때 이제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게 신하들이 왕을 끌어내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연개 소문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게 시험범위이기도 하죠. 뭐냐면은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웠었죠. 이게 이 고구려가 왕권이 이제 많이 약했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6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정권이 없어졌다라고 하네요. 금난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전 상인에게 줬었던 특혜예요. 왜냐하면 시전 상인들은 나라에다 세금도 내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뭐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장사를 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이게 금하다, 난전을 금하는 권리예요. 난전이라고 하는 건 잡상인이에요. 잡상인을 이제 잡상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노점상이죠. 세금을 안 내는 이런 노점상을 이제 금지하게 하는 그런 제도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것조차도 폐지하게 만들었었다라고 7번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인데요. 자, 이게 교사예요. 열심히 앉아있죠. 자, 1910년대 무단 통치기입니다. 자, 무단 통치기. 이 무단 통치기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경찰이 일반 경찰이 아니라 군인 경찰인 헌병 경찰제가 실시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1번 시험범위네요. 화랑도가 개편되었다. 이거는 무열왕이에요. 신라 무열왕입니다. 자, 무열왕이 아니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흥왕이에요. 진흥왕입니다. 자, 지법진이잖아요. 진흥왕 화랑도를 이제 개편해가지고 군사력을 써먹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모군란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인데요. 1882년에 신식군인들과 이제 차별을 받는 거에 반발해서 그리고 막 이렇게 월급도 못 받는 거에 반발해서 일으켰었던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노비연금법이 실시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 고려 시험범위 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쓰는 거예요. 광종 때입니다. 자, 광종 때 실시했었던 제도인데요. 자, 이 노비양금법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이때 당시에 고려가 만들어지기 전에 불법적으로 막 호족들에 의해서 노비가 됐었던 이런 사람들을 가려서 양인으로 되돌리는 법입니다. 이건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은 호족들의 어찌 보면 재산 같은 노비들이 되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족들의 어찌 재산과 그런 것들을 약화시키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양인이 됐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노비는 사실 물건이라 세금을 내지 않지만 양인으로 바뀌게 되면 양인은 사람이죠. 사람은 나라에다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내는 존재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양력을 이제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라는 거죠. 나라 차원에서 정말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훈구와 사림이 대립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훈구 사림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어느 시대냐면은 우리 성종 때쯤입니다. 성종 때 그리고 연산군 때 이때 이제 대립이 있고 대립이 극화되면서 사화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요. 일단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8번 밑줄 친 특사단입니다. 이거는 어디? 만국평화회의예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죠.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 열사 세 분이 가서 이제 갔었던 헤이그 특사입니다. 고종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강제 퇴위당해요. 고종이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너 뭐 하냐라고 하면서 일본이 퇴위시켜 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고 1907년에 67년에 이제 7년이라고 볼게요. 자, 고종이 강제 퇴위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요 사건이 일어났다 1875년이에요.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고요. 미국과 외교 관계가 수립된 거는 1882년 조미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그리고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가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은요. 이거 고려예요. 고려는 시험 범위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얘기를 하자면요. 이거는 무신 정권 때 강화도로 이제 피신을 가거든요. 몽골과 항쟁이 있어요. 이 몽골과 항쟁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 강화 개경으로 환도했다라는 것은요. 자, 그러면은 원나라 간섭기가 시작됐다라고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후금의 침략으로 정묘호란이 발발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인데 이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있어요. 이게 처음 쳐들어왔었던 1627인가요? 6인가? 갑을평을병청 그래 1627이네요. 자, 그리고 1636 이게 이제 정묘호란이고 병자호란입니다. 둘 다 이제 청나라가 여기는 후금 때고요. 여기는 청나라 때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9번 밑줄 친 개혁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이 10분이 왠지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죠. 자,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컴백했대요. 자,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튄 게 바로 아관 파천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한 거죠. 튄 거예요. 자, 그거에서 컴백해가지고 뭐 하냐면은 나라를 세워요. 대한 제국이라고 나라를 이름을 바꿉니다. 뭐 세우는 게 아니라요. 고종이요. 자, 대한 제국에서 실시했었던 개혁이 바로 광무 개혁이에요. 방금 수업하고 왔더니만은 지금 목이 나갔네요. 자, 이 광무 개혁인데 광무 개혁의 핵심 개혁이 바로 이 지게 발급입니다.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인 지게 발급했다라는 거고요. 자, 태학 설치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어떤 왕 때? 여기 시험범위에요. 고구려 소수림왕 때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전식과라는 것은 이건 고려긴 한데 시험범위일지 아닐지 모르니까요.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었던 토지 제도입니다. 경종 때 실시하고요. 목종 때 변하고요. 문종 때 변하는 그런 이제 신하들에게 토지를 분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주자감을 운영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주자감은 시험범위예요. 뭐냐면 발해의 교육기관입니다. 태학과 같은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자, 이거 발해의 교육기관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독서 삼품과도 시험범위예요. 뭐냐면 신라 하대에 원성왕 때 관료들을 뽑아보려고 어떤 거에 따라서 책을 읽은 정도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원래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라는요 골품제 사회예요. 나는 신분이 이렇게 고귀한데 내가 왜 너한테 테스트를 받아서 내가 관료가 돼야 되냐? 나는 그냥 관료가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관료가 되길 원했었던 이런 진골 귀족들에 의해서 이건 실패하게 됩니다. 자, 다음 10번 가전쟁 당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여기 이 부분을 보면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홍위 장군 곽재우입니다. 그리고 왜군이에요. 일본과 싸운 거죠. 자, 뭐냐면 임진년이에요. 답이 그냥 나오죠. 임진왜란이에요. 자, 임진왜란을 찾아봅시다.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이죠. 자, 이사부 우상국을 정복하는 이사부입니다. 이 우상국을 정복했었던 왕 기억하셔야 되죠. 지증왕. 자, 위화도 회군 이성계 살수대첩 을지문덕입니다. 이건 고구려죠. 누구랑 싸웠다고? 또 이제 당과 싸운 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죠. 무슨 싸움? 안시성 싸움. 인천상륙 메가더 이거는 이제 한국전쟁이죠. 자, 11번. 미안합니다. 10분 내로 실패했어요. 자, 다음 그래프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이 제일은행, 일본은행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본의 이제 특히나 여기 연도를 보세요. 연도 1905년에서 9년입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망하긴 전이지만 우리의 외교권도 뺏겼었던 그런 시기예요. 자, 그때 어떤 것들이 이제 답이 될 수 있느냐? 일본이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금융과 재정을 장악하는 과정을 파악한다. 이게 답이겠죠? 초청상민 수립 무역 장정, 이거는 1882년이에요. 이건 이모군란 때 이제 맺었었던 조약이고요. 그리고 1차 경제개발의 5개년 계획은 이거는 이 박정희 1차 정부예요. 1963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64년인가부터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그리고 2차 석유 파동으로 나타난 정세, 이거 1978년인가 9년인가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2차 파동, 이건 나중에 어차피 배울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했었던 거는 1997년이죠. 자,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12번. 여기 우리 시험범위에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소수림왕 때, 심류왕 때, 그 다음에 법흥왕 때. 공통점은 바로 뭐다? 불교의 수용이죠. 자, 불교의 수용이에요. 특히나 여기 법흥왕 때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죠. 이게 불교가 공인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요. 뭐 도교의 유행, 동학의 확산, 천신신앙, 뭐 풍수지리설 영향, 뭐 이런 것들 다 제끼는데요. 요즘은 뭐 천신신앙도 조금 나오기는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왔었어요? 우리 뭐 고대 그런 시기였었죠? 고대 시기에 뭐 천신신앙이 나오긴 하는데요. 별거 없어요, 사실. 자, 13번.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인데요. 60 국민대회래요. 60만세 운동이 아니죠. 뭐냐면 고문을 추방하고 민주헌법을 쟁취하고 어찌고저찌고 이한열 열사 뭐 이런 것들이네요. 1987년 6월 11일 날짜도 너무 고맙게 써있죠. 자, 1987 영화 보시면 아는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직선제로의 개헌이에요. 직선제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을 직접 선거를 한 백성들이 뽑는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니었다라는 소리죠. 이건 뭐냐면은 지금 전두환 시기인데요. 전두환 시기에는 대통령을 선거인단들이 뽑아요. 이 선거인단을 누가 이제 추천하냐면 대통령이 추천하고 막 이래요. 그래버리니까 이게 국민들이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후계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재밌는 거죠. 후계자가 막 노태우로 정해져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이고요. 삼국 통일로 이어졌다. 뭐가 통일로 이어졌는지 모르겠고요. 신진사대부 모르겠고요. 신진사대부가 주도한 것은 고려 말 때겠죠. 자, 고려 말 조선 초입니다. 그리고 조선 측략. 이거는 황준원이나 쓴 조선 측략은 1880년대인가 그래요. 그리고 내살림 내것으로는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14번 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인데요. 자, 이 뭐가 이동을 하게 되냐면은 김나인이죠. 그리고 윤봉길, 그 다음에 중경으로 이동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자, 임시정부는 어떤 것들을 있었느냐?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연통제와 교통국은 연통제는 이 국내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이고요. 교통국은 통신을 담당하는 곳이었어요. 왜? 얘가 상하이에 위치를 하거든요. 임시정부가 국외에 위치했기 때문에 국내와의 연락과 그 다음에 국내의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됐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게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이거는 신식 군대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항 이후죠. 1800년대예요. 1880년쯤입니다. 그리고 6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이거는 조선이에요. 조선의 태종과 세조예요.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선시대 때요.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1900년대인데요. 우리 재산을 날려버리는 그런 사업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빚쟁이가 되니까 빚쟁이를 벗어나자라는 운동이었고요. 자, 집광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것 또한 이제 갑오개혁입니다.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갑오 동학농민운동 때 있었던 일인데요. 뭐냐면 전주화약을 추진해서 이 집광소라는 자치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했었다라는 겁니다. 농민들이요. 자, 15번 가 사건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주제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프랑스군이 쳐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양요? 병인 양요입니다.
미국인들이 쳐들어왔었던 건 뭐라고? 신미양요죠. 자, 병인양요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런 양요들을 어찌됐건 막아내가지고 절대로 너희들과 화해하지 않겠다라는 비석을 세워요. 그게 바로 척화비인데요. 이 척화비를 세웠던 양반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그럴 거 기억하시고요. 별무바 안 하면 윤관이죠. 윤관은 고려예요. 시험범일지 아닐지 모르는 고려입니다. 자, 그리고 서희의 외교談判 여기도 고려죠. 누구와의 싸움이냐면은 여기는 아까 별무반은 여진이에요. 여진 족이고요. 여기 서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란입니다. 그리고 이 거란의 1차 침입이에요. 사군 육진의 개척은 이제 조선시대 때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뭐 김종서와 뭐 누구냐? 하나를 까먹었네요. 자, 사군 최윤덕 장군 이렇게 두 분 해가지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고려의 해동천하 의식이다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이게 뭐 이 아마 광종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일 거예요. 뭐냐면은 연호를 쓰게 됩니다. 이 광종이 뭐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쓰고요. 본인을 뭐 천자같이 얘기를 하고요. 뭐 이 내부적으로 이제 황제국 체제를 갖췄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6번.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안합니다. 20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김원봉이 있는데요. 자,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었던 거. 자, 여기 중국 최초로 중국 관내에 결성된 한인 부대라고 하죠. 군사 조직. 이거 조선 의용대예요. 자, 이거 조선 의용대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거는요. 화북지대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실제로 조선 의용군이 된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은 어디에 합류하게 되냐면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답은 당연히 4번 정도 나올 거고요. 남한산성은 조선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후금이 청나라죠. 아까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죠. 이 병자호란 때예요. 자,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것은요. 여기 1960년대입니다. 60년대 5년 4년인가 5년인가 그래요. 자, 그리고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귀주대첩이죠. 이게 바로 3차 침입입니다. 거란 3차 침입. 한마디로 고려 때는요. 거란이 3번 총 쳐들어온 건 엄청 많지만 크게 3번 쳐들어왔었습니다. 이 3차 침입을 결국 막아냈었던 게 바로 귀주대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고려예요. 자, 그리고 처인성 전투 또한 고려입니다. 뭐냐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도 한번 몽골 장군 살리타를 사살해요. 자, 승리를 거뒀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17번 선거가 실시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른 것은인데요. 5월 10일 날 우리가 처음으로 선거라는 걸 해봅니다. 뭐냐면은 정말 우리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었어요. 자, 이 재헌국회를 구성하는 그런 선거였었는데요. 당연히 광복이 됐어야 됐겠고요. 그 다음에 쿠데타 전이어야 되겠죠. 4번이겠네요. 자, 그리고요. 가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3.1 운동 이후 우리 시간도 많이 남으면요. 한국사는요. 끝까지 읽어요. 글을요. 3.1 운동입니다. 3.1 운동 이후에 7년째가 되는 해에 누구의 죽은 날? 순종이 죽은 날. 이 3.1 운동 때는요. 고종이 죽거든요. 고종이 죽어서 이제 죽으면서 겸사겸사해서 일으켰던 운동이 3.1 운동이라면 자, 이 순종이 죽었죠. 이거 레파토리가 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요. 이걸 순종이 죽은 걸 계기로 해서 제2의 3.1 운동 같이 일으켜보자라고 했었던 운동이 바로 60만세 운동이에요. 이게 바로 1926년입니다. 60만세 운동을 벌였었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뭐냐? 60만세 운동.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은 1번이에요. 자, 이거 뭐냐면 자, 이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회주의 계열 친구들과 그 다음에 이 학생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이제 참여해서
했었어요. 이게 일본에 의해서 발각돼서 실패하긴 했지만요.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간의 연합을 할 수 있는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뭔가 공감대를 만들어줬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민변정도감 같은 경우에는 전민변정도감 이런 것은 이제 고려의 공민왕 때인데요. 자, 공민왕 때 전 억울하게 땅 뺏긴 애들, 억울하게 민 노비가 된 애들을 변별해서 원래대로 되돌려준다라는 그런 기관입니다. 가보개혁이 추진된 과정에서 일어났어요. 이거는 가보개혁이 추진돼야 되겠죠. 가보개혁은 1894년이에요. 자,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것 또한 뭐냐면 이 고려의 공민왕 때입니다. 자, 그리고 진골귀족이 왕위쟁탈전을 벌이는 배경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희해공황 때 공황 이후에 신라의 하대가 찾아오거든요. 이 진골귀족들이 이제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면서 막 이게 위기 없이 그냥 아무나 다 왕이 되려고 막 이합집산을 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시험범이에요. 자, 그리고요 19번 한국사 신문 어찌고저찌고 써있는데, 자,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입니다. 자,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됐대요. 장면 내각이 이제 수립됐는데요. 이거는 바로 이 사이에 4.19 혁명이죠. 자, 혁명 이게 4.19 혁명이고요. 이 4.19 혁명으로 이제 누가 쫓겨나야 되냐면은 이승만이 쫓겨나야 되겠죠. 답은 뭐 2번이겠고요.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성종 때입니다. 어느 나라의 성종이냐면 조선의 성종이에요. 세조 때 경국대전을 편찬을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수신사가 파견되었다. 1880년에 이제 1차 수신사가 1876년에 원래 1차 수신사가 파견이 되고요. 1880년에 2차 수신사 뭐 이런 것들이 파견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대동법이라는 것은 뭐 광해군 때 시작이 돼가지고요.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한 100년 걸려요. 자, 그리고 이거 조선이죠. 그리고 묘청 이거는 고려입니다. 시험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묘청인데 서경천도 운동을 전개하였다라는 것은요. 뭐냐면 이 개경 궁궐이 불타버려요. 그럴 정도로 큰 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인데요. 자, 이자겸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개경의 기운이 끝났네 하면서 이 서경으로 천도하자, 서경의 기운이 떠오르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게 운동을 벌였었던 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2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험 같은 데서 항상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뭐냐면 이 남북관계인데요. 남북관계는 72년, 그 다음에 91년쯤, 그리고 2000년 이 세 개가 거의 항상 레파토리로 나오게 되는데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7.14 남북공동성명, 그 다음에 여기는 남북 기본 합의서. 뭐 이건 어차피 시험 나중에 본 이런 부분인데, 남북공동성명.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보자면 연도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답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6.15 남북공동선언인데 최초로 남과 북의 대표가 만났었다라는 거죠, 직접. 그리고 7.4 남북공동성명은 72년에 했었던 거고요. 이거는 남북 조절위원회도 설치됐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뭐 그 정전협정이니까 1953년쯤이나 됐었겠죠. 뭐 이제 전쟁이 멈추고 나서 이제 정전협정 했던 거고요.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라고 하는 것도요. 해방 이후의 모습입니다. 해방 이후에 이제 45, 6년 그 사이쯤 됐겠죠. 자, 그리고요. 이 평양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라는 것은요. 2007년인가 그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오래 걸렸죠?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